이념,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 이념을 구상하게 된 것은 지금 그러니까 통일한국 이후에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금부터의 어떤 정책적 연계성이 없다면은 그건 그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통일한국을 목표로 해서 사회통합의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정책적으로 환원시킨다면 대북 정책의 목표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대북 정책의 목표는 정치, 경제, 군사 다른 영역에서 다르겠지만 사회 이 영역에서 보면은 어쨌든 대북 정책, 북한을 향한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면 통일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그렇다면 첫째가 소통 공조를 하자라는 가치를 분명히 북한에 제시하고 또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1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저는 과거 초기, 탈냉전 이후 한 3번의 정권을 통해서 노력해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존하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걸 계속 하고 무한정 갈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가 비슷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동질해야 돼.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 내에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가치가 공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두 번째 목표가 바로 어떤 시장 개방 또는 그 민주라는 이런 방향으로 세계적인 가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를 조금 더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편 가치 확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조금 이제 국내에서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변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의 변화가 두 번째 목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그럼 북한을 그냥 변화만 시켜서 되겠느냐라는 점에서 세 번째 목표가 통일 이후에 이 통합적인 자산 역량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정책, 대북 정책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허태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좀 이것을 하나로 크게 묶어서 좀 개념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게 뭐 요즘 민주주의 자체 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사회민주주의로 가다 하면 더 문제가 될 테고 이걸 뭐 지난번 허 박사님 제시했던 뭐 홍익 인간주의로 하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 그런 구체화 시키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가치들을 담은 것을 저는 뭐 녹색, 평화 이런 쪽으로 가치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이 녹색 평화라는 가치를 담은 어떤 체제 또는 실천 방법들을 만들면 이게 하나의 그 거대한 그 옷을 입는 하나의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논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평화를 만들고 또 통합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쪽의 논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 내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담론이 조금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논의에서도 과연 뭐 통일이 필요하냐라는 것부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논의라는 게 매번 그 내용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영순 박사님하고 김 교수님 그리고 대독하신 홍 교수님 고맙고요. 대충 그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 논문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분석을 해라. 심도 있게 분석을 해라.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릴 것인지 심도 있게 하고 이주 제한을 당분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라. 뭐 이렇게 조금 몇몇 이슈에 대해서 하셨고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더 분석을 해라.
정치, 군사, 안보, 사회 이런 측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 변수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제 논문도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은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더 정치, 군사, 안보, 지역적인 면에서 중국하면 미국도 하고 소련도 하고 아니 죄송합니다. 러시아도 하고 일본도 해야죠. 솔직히 말씀해서 거기까지는 제 능력이 닿지 않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제 논문은 서베이 논문입니다. 제 생각이 중간중간에 가미는 됐습니다만은 기존에 여러 가지 나온 논의들을 가능하면 일맥상통하는 어떤 하나의 논리를 중심으로 꽤 맞춘 서베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한 측면은 그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른 문헌들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보강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능력으로는 여기다가 정치, 군사, 안보, 사회, 지역적인 것까지 다 할 수 없고 그 포괄적으로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 프로젝트가 각 분야를 전부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12월 달에 나오니까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저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또는 안보적으로 훌륭한 분석을 한 결과물이 나올 테니까 그 결과물들을 제 논문과 합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포괄적인 분석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정치 또는 사회적인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만일 그 분석을 누군가가 정말 제대로 된 정치경제학자가 한다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경제학적인 분석과 다분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상충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고려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경제적인 고려는 좀 희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동영석 박사님도 통일하려면 투표해야 된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만약 투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북한은 안 그러겠지만 남한 정치인들은 또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학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사회보장제 지급을 조금 남한에 비해서 차등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겠죠. 임금도 마찬가지죠. 임금도 그러면 북한 주민들 투표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일단 북한 주민들도 똑같이 남한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 지급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구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정치적인 그런 고려를 하면 할수록 아마 경제적인 비용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사회적인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남북한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인구의 서로 유출입을 허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아마 인구 이동을 대폭 허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 정말 모든 이 분야를 다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이 분석을 한다면 그런 상충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역할은 경제적으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정치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런 경제적인 분석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또는 경제적인 비용을 어느 정도 더 감내하면서 사회 통합을 더 추진할 것이냐 이걸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뭐 너무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런 일반론적인 답변만 해드리겠습니다. 네.